자, 판도사가 시즌3를 맞아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판도사 1, 2에 이어서 3까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판도사의 젖은 낙엽, 쓸어도 안 쓸리는 개그맨 현병수 인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판도사 3.0은요,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등등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고 갸우뚱하고 긴가민가한 그런 주제를 생활 속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판단을 도와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이분은 나는 바른생활 여자다라고 항상 외치시면서 본인은 오늘 녹화에 가장 늦게 나오신 황현주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늦게까지 영화 보고 자느라 좀 많이 잤어요. 구차한 변명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깨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멘트 좋네요. 야, 준비하셨나 봐요. 이렇게 또 살아남아서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됐어요. 그죠? 살아남으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만의 미모? 자, 다음 분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은요. 대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써 있는데 정말 이분은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억지로 아름다워지신 여성분이죠. 한윤서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았고요. 강남 선생님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너무 빌리셔서. 제가 그래도 어디 가면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셔야 되겠네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농담이에요. 안 갈까요? 자, 네. 잘해주실 거예요? 예,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께 솔직하고 당당하게 모든 정보를 과학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네, 아주 생기가 넘치고 좋네요. 자, 이제 여름이 어느 정도 됐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요맘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여름 휴가죠. 그렇죠. 휴가. 그렇죠. 적응을 못 하는데요. 자. 살아남을 겁니다. 예, 알겠어요. 예. 자, 여름 휴가죠. 여름 휴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여름 휴가 하면 당연히 바다 아니겠습니까? 해변으로 가요. 이 노래 당연히 그렇죠. 생각나지 않나요? 네네. 저는 워낙 바다가 저를 부르는 사람이라서 벌써 신상 비키니 사놨고요. 예. 그리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면서 휴가 언제 오나 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우리 윤서 씨는요? 정말 아나운서다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디스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너무 정직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휴가를 놀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죠. 여름 필수 준비사항은 바로 이 매끈한 살결, 그리고 이 섹시한 몸매. 네, 정말 YTN 사이언스에서 볼 수 없는 자태가 나왔네요. 교양방송이죠, 여기? 네, 교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구정화의 시간은 되고 좋긴 해요. 하지만 남성분들 중에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배는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져서 반바지를 입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대부분의 보통 남자분들은 털이 있으셔서 이제 반바지를 못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름이 오는 걸 좀 약간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또 요즘 대세가 또 털이 없고 미끈한 피부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 전에요. 에이, 얼굴이 아니잖아요, 병수 씨. 네. 미안합니다. 2PM의 니쿤 씨나 옥태견 씨 이런 분들처럼 정말 꽃미남 아니면 글루밍남이라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또 요즘에 그렇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털은 많아도 탈, 적어도 탈 이게 아닌가 싶은데 특히 머리털 별로 없으신 분들 단 한 오락의 털도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소중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판단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고민녀 한 분이 계세요. 정말 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판단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고민녀 만나봅니다. 바야흐로 노출의 계절이 돌아왔다. 쭉쭉빵빵 몸매 좀 되시는 우리의 고민녀가 마음껏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무더운 여름. 남정네들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막 사랑에 빠진 남자친구에게 향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까마득히 모른 채 남자친구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고민녀. 남자친구 또한 그런 그녀를 보며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자기야, 달려오는 시간이 천년 같아. 그런데 그때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에 붙어있는 저 검은 친구들은 혹시 겨드랑이 털? 혼란스럽다. 야, 너 이게 뭐야? 뭐가? 나뭐 묻었어? 아니, 이렇게 옷도 이렇게 이쁘게 입었는데 겨드랑이 털이 있어.
뭐 겨드랑이 털이 뭐가 어때서? 오빠 겨드랑이 털 처음 봐? 그래도 너 여잔데 민소매인데 겨드랑이 털 있으면 좀 그렇지 않냐? 아 오빠도 겨드랑이 털 있잖아. 남자들도 겨드랑이 털 그거 너 내놓고 다니잖아. 그게 뭐가? 야, 이거 털은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지적질에 서운하기만 한 고민녀. 그럼 없는 사람 만나든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제모를 하자니 온갖 부작용이 걱정되고 그대로 두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데 우리의 고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네, 이 제모 뭐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남녀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판단이 좀 상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누구나 한 번쯤 좀 고민해보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네. 제모가 왜 고민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솔직히 여름철에 민소매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근데 제모를 하지 않았다. 그럼 겨드랑이 털이 수북할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습니까? 그래요?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먹다 쳐도 버스 탈 때 손잡이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불편하네요, 보기가. 그렇죠? 예. 아니 이렇게 잡을 수 없잖아요, 손잡이를 솔직히. 예,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뭐 남자들은 사실 뭐 요즘 또 남자들도 제모를 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명 우리가 겨드랑이 털이라고 하는데 겨털. 이 겨털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래요. 버스를 탔는데 앉아 있어요. 제가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딱 타셔서 이제 제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겨털이 있어요. 겨털이 있는데 이건 노약자도 아닌데 자리를 양보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답답하고 뭐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오류 때문에 판도사가 필요한 겁니다. 몸에 있는 털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단 한 호락이라도 털이 있어야 하는 역할들이 제각각 있는 건데 절대 쓸모없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모 때문에 털을 그냥 놔두지 못하는 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야, 털을 사랑하시네요. 그러네요. 저는 근데 여름철 너무 덥잖아요. 네. 내 몸 하나도 너무 더운데 굳이 하나를 더 달고 있을 필요가 있나? 아니, 저기 표현을 달고 있다는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고. 아니 깎으면 그만이니까. 저는 제모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없애면 더 시원하게 살 수가 있는데 굳이 겨울에 파카 입고 목도리 매는 걸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그래요. 그렇게 또 비유를 하시네요. 예, 저기 황현주 씨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황현주 씨는 여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드랑이에 털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야, 저 판도사에 적합하시네요, 정말. 몇 센치 정도? 야, 이런 여자를 처음 봤어요. 당당하게. 아나운서인데. 예, 몇 센치 정도 있으십니까? 해보지 않았습니다. 야, 있다는 거 꽤 아니에요? 길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는요, 사실 여름철 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 황현주 씨. 자, 우리 겨드랑이 털을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황현주 씨의 또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네, 제모만이 여름철 털 관리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털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나만의 털 관리 비법으로 개성 있게 털을 관리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여름철 털 관리 비법 공개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수록 여성들은 다이어트와 함께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바로 제모일 텐데요. 그런데 제모를 할 때마다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모에 대해서 걱정되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도 계속 면도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나중에 다들 막 털이 두꺼워진다, 막 살이 새카매진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모하면 더 굵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모할 때 혹시 착색이 될지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우리 몸에 자리하고 있는 털은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의 기준만을 생각하는 바람에 털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여름철 털 관리, 과연 제모만이 답일까요? 궁금증을 안고서 한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털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나이 먹으면 긴 거죠, 언니. 그래. 안 해도 없어지잖아. 없잖아.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털이 별로 없어서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 털이 있는 자체로 야성미 있고 너무 이쁜데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거는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편 다 우리 털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출신의 사진작가 베노퍼의 작품인데요. 모델들의 표정에서 전혀 창피함이 없는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인간이 진화하며 우리 몸의 털은 꼭 필요한 부위만 남기고 퇴화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털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털은 우리 여러 가지 신체 부위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몸의 마찰을 감소시켜서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땀과 분비물을 흡수하여서 위생 유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겨드랑이에 털이 없게 되면 털이 원래 하는 역할이 땀을 흡수하고 분비물을 흡수해서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땀이 이제 많이 흘러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의 겨드랑이 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 영화가 있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되게? 겨드랑이 털 처음 봐? 여기 수많은 털은 처음이야. 알래스카에서는 여자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깎아. 그렇다면 여성의 겨드랑이 털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은 실제로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 처음 봐주시겠어요? 뭐 그냥 귀엽게 봐줘야죠.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그런 정도. 그냥 뭐 밀어도 나고 안 밀어도 나는 건데 네 상관없죠. 털 때문에 뭐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뭐 털 없어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분들 제모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털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특별한 털 관리 비법이 있다고요? 네. 그게 뭔가요? 요건데요. 염색제, 탈색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에 하는 거 아니고 얼굴 여기. 요거 인중? 이런 거나 아니면은 요 다리에다가 딱을 발라가지고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바로 신체 전용으로 나온 탈색제입니다. 채모의 색상을 옅어지게 해서 털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였습니다.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의사 선생님 기술도 조금 부족하긴 해서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거의 다 돼서 했는데 화상을 입으니까 딱지가 않고 시꺼멓게 되잖아요. 근데 여름에 제모를 하는 이유는 나시를 입고 바깥에 돌아다니기 위함인데 제 겨드랑이가 그렇게 시꺼멓게 변했으니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원하는 부위에 쓱쓱 발라주고 5분에서 10분이면 탈색 간단하게 완료. 차가운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다 됐어요? 네, 다 됐어요. 와, 털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신기해. 제모한 피부처럼 말끔해 보이지 않나요? 올여름 제모 걱정 이제 훌훌 날려버리세요. 제모를 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그로 인한 땀 과다 분비, 그다음에 또 레이저 시술이 직접 땀샘을 자극을 해서 신경 분비가 많아져서 또 오히려 땀샘이 증가한 다한증이 생기고 땀이 많아져서 액취증도 생길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으면서 알레르기 피부염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 야, 이런 걸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예상 외로 우리 몸에서 털이 담당하는 기능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요, 채모가 나는 부위를 보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뭔가 설명하긴 좀 그렇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요런 분들, 요런 이렇게 털이 많은 부분들을 보면 유난히도 약하고 민감한 부위가 많아요. 사실 과거의 원시인들을 보면요, 온몸에 털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추위와 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 털이 있었지만 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점차 옷을 입게 되면서 털이 자연스레 퇴화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동물에게는 털이 아주 중요한 보호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몸에서 털의 역할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털을 기르시는구나. 나의 소중한 겨드랑이 위해서. 그죠? 네,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유가 있었네요. 저 그럼 제가 여기서 현병수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한테 훅 들어오는 건가? 예, 들어오세요. 예. 저처럼 이렇게 예쁜 여자가. 누가요? 저요. 예. 저기요? 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럼 뜯으세요. 그럼 좋잖아요. 진짜. 아니, 너무 하시네, 정말. 첫날인데. 아니, 근데 남자친구랑 이번 여름 휴가로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어서 정말 손바닥만한 비키니 있잖아요. 너무나도 섹시. 손바닥만한. 손바닥만한 거. 진짜 작은 거. 이거 우리가 해도 되는 방송인가요?
여기 교양인데. 상상하게 오늘. 제가 아직 적응을 못했나요? 주제가 왜 또 오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진짜 작은 비키니를 이렇게 딱 입었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근데 털이 삐져나왔다. 어머 세상에. 그쵸.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말. 그쵸. 그 민망함과 그 창피함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별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본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모의 과학적 발달은 물론 의학계의 선도로 제모의 다양성까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모의 세계에서 저희와 함께 마음껏 놀아봅시다. 무더워진 날씨만큼이나 무거워진 발걸음. 덥다 더워. 하지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수록 점점 가벼워지는 게 있죠. 바로 옷차림인데요. 와우, 우리 언니 빨간 핫패치부터 시원한 눈소매까지. 이야, 미끈하다. 역시나 여름은 노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의 미끈한 팔다리를 마음껏 뽐내는 계절. 여름이 저는 정말 좋아요. 깨끗한 팔, 매끈한 다리, 자신있게! 여러분, 올 여름을 위해 또 살가의 전쟁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제모를 준비했습니다. 올 여름 저와 함께 깨끗한 몸으로 휴가 함께 떠나보실까요? 렛츠 고! 고! 제모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고대 그리스나 중세 여성의 누드화를 보면 이처럼 한 올의 털도 없이 매끄럽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오래전부터 제모는 미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남성들 사이에서도 제모 열풍이 아주 뜨겁게 불고 있는데요. 과거 남성의 상징이었던 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영장 다니는데 좀 더 깔끔하고 청결해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 많은 공간에 갔을 때 사람들한테 뭐 혐오스러움도 주지 않고 나만의 깔끔함도 유지하고 싶어서 다리 왁싱하러 왔습니다. 미용적인 차원부터 실용적인 차원까지 머리, 어깨, 무릎 정말 제모 부위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네요. 그럼 여자분들은 보통 어디를 많이 하세요? 여자분들도 전신으로 마찬가지로 다 하세요. 이렇게 눈썹이라든가 페이스 쪽, 또 팔다리, 또 비키니 라인 정도 이렇게. 비키니 라인. 그럼 페이스라면 눈썹 말고는 어떤 제모가 있는 거죠? 뭐 헤어라인, 헤어라인. 수영. 네네, 턱 수영 같은 경우 여자분들도 털이 좀 얼굴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네. 저도 있습니다, 사실. 네, 보이시네요. 보여요? 네네. 아침에 깎았는데. 네. 왁스를 바르고 또 바르고 왁스에 의해 털이 녹으면 접착력을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왁싱. 정말 신기하죠? 왁싱 전과 후의 이 확실한 차이 보이시나요? 이제 제모는 더 이상 여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르고 뽑아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털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이 번거로운 털 관리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레이저 제모를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저 제모란 어떤 것인가요? 레이저 제모는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를 파괴를 해서 죽이고 그 세포들이 나중에 우리가 정맥이든지 림파든지 순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체 밖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술이 되고 영구 제모로 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발은 생장기, 태아기, 휴지기를 한 주기로 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데요. 이러한 모발은 한 번의 시술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모발의 순화주기 등을 고려해 일정 간격으로 시술을 받아야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수북한 겨드랑이 털, 개그 소재로도 정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남일이라 생각하고 비웃었나요?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여름철 가장 꼴보기 싫은 이성의 모습이 바로 정리되지 않은 겨드랑이 털과 다리털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제모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모는 이제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여름철 에티켓이자 노출 패션의 완성이 아닐까요? 네. 요즘에 또 우리 남성들도 왁싱 매장을 자주 애용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제모의 분야가 또 이렇게 다양하고 그 종류부터 방법까지 정말 이렇게 무궁무진한 줄은 몰랐어요. 이게 뭐 다양한 방법과 또 제모에 대해서 또 전문이시잖아요. 그쵸. 조금 또 더 덧붙여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요즘은 하도 뭐 왁싱샵이라든지 뭐 그리고 제모 클리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셀프 제모로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실제로 제모 매니아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면도기, 삼중날, 오중날 다 가지고 있고요. 쪽집게, 동그란 쪽집게, 뾰족한 쪽집게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굉장히 싸게 팔거든요. 이 여자 아주 캐릭터 독특하네요. 아니, 다이소 말을.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애매해요. 털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제모는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또 미를 또 따진다면은 또 제모는 필수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판단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판단을 도와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실게요. 자, 우리 판도걸 소개합니다. 네, 우리 나오셨어요? 판도걸 나왔습니다. 판도 아줌마죠. 판도 아줌마란 단어를 안 쓰니까 우리가 판도걸로 그냥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소개해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입니다. 예. 자, 40대 판도걸 모셨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두 분이 아주 엇갈린 의견 차이 속에서 제모는 필수냐, 선택이냐. 정말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판도걸이 말합니다. 제모가 선택이냐 필수냐를 논하기 전에 이 털의 정체부터 밝혀둬야 할 것 같습니다. 털의 정체를 또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털이요. 우리 몸에 이제 중요한 부위에 털이 나잖아요. 네네네. 머리, 눈, 코, 입 주변, 귀 속, 그리고 그렇죠. 생식기. 저 생식기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할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부위에 털이 납니다.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털들이 보면은 저마다 부위별로 역할들이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충격이나 먼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체온 유지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볼 때 소름 돋고 이게 약간 오싹한 장면 나오면 닭살이 생기면서 털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털털 하니까 그죠? 털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 원시인들은 털을 많이 길게 길렀잖아요. 네네네. 그 털이 체온 유지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곤두서서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요즘은 털이 짧아져서 체온 유지나 뭐 이렇게 곤두서서 지키는 그런 건 하지 않지만 이렇게 춥거나 이렇게 두연동화 하시는 두려움을 느낄 때 이렇게 소름이 끼치고 이런 게 있죠. 이게 털의 그 태아한 흔적입니다. 저는 좀 수치스럽긴 한데 수염이 나요. 수치스럽네요. 고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근데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여기가 수염이 나요. 진짜. 근데 이게 제가 오랜 시간을 혼자 처리를 했습니다. 이 수염을.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서 나는 게 아니라 직진으로 이렇게 빳빳하게 남성분들처럼 굉장히 까맣고 굉장히 날이 곤두서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거든요. 여긴 겨드랑이 털 있고 여기는 수염이 나고 나는 이런 여자들과 함께 있네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근데 제가 조금만 피곤해도 털이 더 빨리 자라더라고요. 아니요, 저도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털이 빨리 자라게 되는 그런 속도와 이런 이유, 원인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털이 스피드한 이유. 그게 바로 그 수염이 자라는 위치 때문이에요. 수염이 어디 자라요? 이런 데 안 자라잖아요. 그렇죠. 입 주변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체내와 외부를 연결짓죠. 그러니까 체내의 열이 또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호흡도 하고 소리도 내고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입니다. 저희 초등학생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염이 좀 빨리 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상입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면도를 해서 문제가 있나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그 팔, 다리의 털이 자라다가 일정 길이가 되면 멈추는 것 같아요. 털은요, 자라다가 멈추고 빠지고 또 다시 자라고 이거 되풀이 되면서 털갈이를 하는 겁니다. 판도걸.
거래손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털갈이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 그 평균 수명은 털마다 다른데 뽀송뽀송한 솜털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그리고 이렇게 머리 긴 것은 3년에서 6년 정도로 이렇게 수명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온 판도사 3.0을 위해서 네.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 또 뭐 굉장히 준비해 오셨어요? 힘들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바로 예. 몸에 털이 없어진다면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로 상상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한번 예. 보시죠. 아, 이거군요. 야. 어때요? 야, 저기 뭐 동물들이 칠순이 지났나요? 야,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야? 아, 동물들아 이제 털 안 뽑을게. 털만 없어도 외모가 확 변해 보이죠. 네, 내 몸의 제모는 절대 금지입니다. 저기 털 있는 고양이보다 털 없는 고양이가 훨씬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설사 만약에 저희 몸에서 모든 털이 다 빠지고 이렇게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뭐 생명에 지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질병의 원인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일례를 들어보면요. 항암요법 아시죠? 그 항암제를 몸에 맞으면요.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게 탈모 증상입니다. 네. 머리부터 코털, 겨드랑이 털, 온몸의 털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콧물이 뚝 떨어집니다. 예. 겨드랑이 땀도 뚝 떨어져요. 예. 그리고 머리도 상처를 쉽게 입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지나 그런 충격 같은 것들이 코 속으로 입 속으로 잘 들어가서 그들은 다 마스크 쓰고 다니죠. 질병이나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체내에 남아있는 털들은 저마다 다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야, 선생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또 도움이 굉장히 또 되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의 결론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아무리 베테랑 판도사라고 해도 그 결론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제모. 과연 이것은 선택이냐 필수냐? 과연 그 결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판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제모는 선택입니다. 유럽 여성들 가운데 83%는 제모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82%는요. 제모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feel good. 이런 말을 하면서 제모가 필수라는 그런 응답을 더해줬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모를 하고 말고는 개인 선택이다라고 답한 이들이 90%가 됐다는 거죠. 더 많다는 거죠. 제모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뭐 걱정을 하고 있을 테고 뭐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그게요. 79%의 응답자들이 위생상의 사유로 제모를 하고 있지만 54%는 제모가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엄청 공부해 오셨어요. 이 말은요. 위험함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미를 위해서 나는 제모를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노출 패션의 기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모. 그 선택과 필수 사이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제모는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사항. 우리 몸의 털은 적당한 체온 유지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까지 신체 부위마다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 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로 털이 많아 고민이라면, 그리고 유행과 패션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제모 선택해보는 것도 좋다. 뽑고 밀고 태우고 다양한 제모 방법들. 무엇보다 개인의 피부 타입과 부위별 털 특성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잘못된 방법을 통한 제모, 또 무분별하게 진행된 제모는 심한 통증은 물론 우리 피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한다. 네, 우리는 제모, 과연 이것은 선택일까? 필수일까? 라는 상황을 두고 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제모를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털의 기능부터 역할, 그리고 털의 또 장단점까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께서 꼭 과학적인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판도사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야, 지금 우리가 여기 텐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분위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긴 연인이랑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병수 씨랑. 우리 병수 씨가 어때서요? 유부남이잖아요. 유부남. 나도 우리 와이프랑 오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네. 오늘 그래도 전 여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어서 나름 기분 좋습니다. 한도 걸과 또 함께하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미모의 아나운서와 예, 알겠어요. 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또다시 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텐트에 와서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당연히 이제 여름철이 오면 제모 열풍이 불었어요. 사실 그 제모 열풍은 예전에 그 야인시대란 드라마에서 설마. 그 안재모 씨가 김두한이 나왔을 때 그때 제모 열풍이 그때 한번 불었거든. 아니 웃으려면 좀 확실히 웃어주시면 안 돼요? 안 웃기면 확실히 이런 반응.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그래요? 네. 좋은 개그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유명한 후배한테 개그맨 이런 되실 거예요. 평가를 받고.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아무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도요, 남성이 여성의 팔, 네. 털만은 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안녕하세요 해서, 네. 그렇죠, 옛날에. 좀 더 사실 털, 이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게, 또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 제모라는 게 언제, 어느 시기에 생겨났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오류가 있는 게 제모하면은 역사가 짧은 걸로 알아요. 그렇죠. 요즘 현대 들어서 그냥 여성들 미를 꾸미느라고 제모가 뭐 제모 제품도 생기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행합니까? 확실하게. 그래, 요즘. 제모의 역사는요 네.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남녀 모두요 몸에 난 털을 다듬었습니다. 몸에 털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사람들은 노예나 이방인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모는요 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유행했는데요. 주로 석황을 제모제로 사용했습니다. 석황의 성분은 피부를 상하게 할 위험이 매우 컸는데도 매끄러운 살결을 얻기 위한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했던 거죠. 또 그리스 시대에는 털을 태우는 위험한 방법까지 제모에 동원이 됐습니다. 야, 그래요. 야, 이렇게 역사가 굉장히 깊네요. 이렇게 제모에 집착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해가 잘 되지가 않는데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제모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불로 태울 정도로까지 제모를 한 까닭에는 그 옛날 시대 사람들은 신들은 몸에 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우상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몸에 털이 있으니까 몸에 사람에 난 털은 뭔가 불결한 것. 불결했군요. 네, 불이라는 게 불결하려고 그랬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불결한 것으로 생각해서 무언가가 그렇게 제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로마에서는 단지 가발 장식과 화장을 돋보이게 하려고 제모를 하기도 했고요. 어린 소녀들은 이렇게 음모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 이렇게 제거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좀 너무 슬프네요, 진짜.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모 하나만 봐도 그 제모의 역사에는 그 나라의 시대와 문화상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이게 듣다 보니까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약간 무서운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또 우리 야외에서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중동 있잖아요. 중동 옛날에 여성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털을 이제 제거하지 않다가 결혼 후에 머리털만 제외하고 다 제거를 했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결혼 전까지 그 털을요 고스란히 잘 길렀다가 털을 길렀어요? 그렇죠. 마치 애완동물처럼? 기르지 않아도 저절로 자랐겠죠. 그렇죠. 그다가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쪽집게로 털을 하나씩 뽑았다고 합니다. 머리털 빼고 전부 다요? 그렇죠. 오,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머리털은 남기고 털을 하나씩 사랑과 존경의 그렇게 뽑아야겠습니까? 하나씩 이렇게 뽑아요. 아니 이렇게 민 게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털로 표시를. 그렇죠. 하나씩 뽑는. 표정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 제모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이야, 진짜 정말 그야말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털을 뽑아가면 여보 사랑해. 여보 존경해. 이렇게 했다는 거 너무 아니에요? 엽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제모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뭐 저는 학창 시절에 경험을 토대로 털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오리 그 털을 이제 많으면 그냥 돈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털을 이렇게 반죽하듯이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네. 이거 웃긴가요? 웃겨요. 아, 그래요? 여기에 빵 터지네. 얘도 터졌네요. 빵 터졌어요. 얘도 빵 터져. 이게 웃긴가? 그게 웃긴지는 아무튼 같이 터졌네요. 빵 터졌어. 자, 아무튼 이게 털을 이렇게 돌려요. 털을 돌려서 이게 한 번에 탁 뽑기가 좋거든요. 한 방에. 그럼 거기가 하얗게 이렇게 비는 그렇지. 건가요? 하나씩 하면 고통이 수반되고 한 방에 빡 여러 가를. 그럼 여기 땜통이 이렇게 생기는 거네요. 다리에. 털땜통이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아무튼 저는 그게 좀 특별하게 털을 좀 옛날에도 기억이 나네요. 예, 윤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워낙 제모를 좋아하고 또 즐겨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월급이 나와서 하나 질렀어요. 월급 받는 직장인입니까? 그렇죠. 레이저 시술 기계를 집에 하나 들여놨습니다. 아, 진짜요? 비싸지 않아요? 근데 뭐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요즘은 정말 잘 나와요, 기계 자체가. 그냥 이런,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정용 제모기. 네. 안 아파요? 아, 그런 게 있군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요즘 너무 잘 나와서, 저 보세요. 팔이 얼마나 매끈해요. 세상. 홈쇼핑 아닙니다. 이게, 어때요? 제모기 팔로 나왔어. 아름다운 제 팔. 셀프 제모했어요. 그렇게 가정용 제모기가 있네요. 그럼요. 요즘엔 최첨단이네요. 그 학창 시절에는 이제 여고생들 특히 이렇게 털 많이 나고 그러면 다리털 같은 거 나면은 이렇게 쪽집게로 찝거나 그러니까 테이프 같은 걸로 돈이 별로 없으니까 딱 해서 진짜 딱 뜯거나 또는 이제 그렇다 보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따끔거리고 이렇게 점도 생기고 이러면은 가위 가지고 그 밑부분을 싹싹싹싹싹 열심히 나갈 것 같아. 자르는 그랬는데 그 시간에 애들이 공부를 하면 정말 좋은 대학을 다 갈 텐데. 빵 터졌네요. 빵이 터졌네요, 지금 또. 여러분 터지네. 좀 먹으면서 하면 안 됩니까? 라면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있네요. 캠핑 토크 재밌네요. 차도 있고 그냥. 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테이프 같은 거, 녹색 테이프는 우리가 개그할 때 좀 많이 하고, 고전적으로 옛날 유머 1번지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털 뽑는 거. 그렇죠. 남자분들 이제 이런 거 쓰시고 여자분들은 겨드랑이 털 여기까지 이렇게. 테이프로요? 개그 소재로. 털을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목도리도. 털 얘기 오늘 재밌네요. 이게 사실 제모가 이제 벌칙 미션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제모로 인해서 뭐 주변에 다쳤던 경험이나 뭐 사고가 났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말해도 됩니까? 그럼 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하겠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불행한 추억을 갖지 마시라고. 있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모제를 샀는데 그게 이렇게 헐값에 이렇게 마진 없이 땡처리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슬퍼하시네. 1,000원에 이제 몇 개 이렇게 아름아름을 해왔는데. 역시 아줌마네요. 한도 아줌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멀쩡해 보이고. 그래서 했는데. 그걸 붙였다가 띄는 거였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털은 하나도 안 뽑히고 살만 들던 거 엄청 쓰라린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제모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모제의 원리가 뭘까요? 제모제는 이렇게 모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왁스와는 달리 화학 제품입니다. 그 자체가 화학 제품 덩어리예요. 그걸 아시는 분이 이렇게 바르셨네. 1,000원에 몇 개를 준다 해서 제가 다음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셀프 이거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바르실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하고 관리하는 의약 외품이라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더욱더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분들을 보면은 제모작용을 하는 치오글리콜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계면활성제, 피부 컨디셔닝제, 안정화제 등의 다양한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모제를 바르게 되면 주성분인 아까 제모작용하는 치오글리콜산이 털의 주요 구성 성분인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사실 털이 단백질이거든요. 그 단백질의 결합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털을 끊어뜨리게 결합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조그만한 자극에도 뜯어지기 쉽게 돼서 탈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제모제의 원리를 또 선생님이 선생님 다우시죠. 약간 읽어주셨어요. 약간 준비하신 거를 또 이렇게 잘 또. 근데 이제 원리는 또 쏙쏙들이 알기 쉽게 하니까. 근데 그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다른 털은 거의 이제 좀 스트레이트적으로 해갖고 생하잖아. 생머리처럼 이렇게 한데 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독 겨드랑이 털만 곱슬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생식기 털이 주로 곱슬이 많죠. 네, 유독 겨털만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생식기 관련. 저는 이제 겨드랑이 털은 너무 찰랑찰랑거리면 간지럽잖아요. 겨드랑이니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간지러울 수 있잖아요. 이 이유가 왜 거기는 곱슬이고? 진짜 신체에 숨어 있는 곳은 다 곱슬인 거네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못 드리지만 이게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겨드랑이, 그러니까 생식기 부분은 자꾸 강조하지 말라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네. 나 이미지 그 생식기 부분은 아니 몸으로 말. 살과 살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접촉 빈도가 높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직모보다는 직모보다는 그렇죠. 예. 조금 더 그러니까 두툼하고 그런 부분은 생식기 부분은 꼬불꼬불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야, 우리가 오늘 이게 그 제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철은 그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여름 휴가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들었고 공부했고 하니까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사실은 저는 제모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 또래나 어르신들은 글쎄요, 제모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 그냥 반팔티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또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제모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겨드랑이 정도는 좀 한 다음에 좀 나시티를 한번 구입해서 이제 여름 거리를 좀 활보해 보리라. 이제 아까 버스 손잡이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그런 한번 여름을 맞이하고 싶네요. 자, 우리 현주 씨는 또 어떻게 오늘 느끼셨어요? 네, 제모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털에는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곳이 아니라면 저는 자신 있게 저의 털을 마음껏 기르면서 비키니도 입고 그리고 자신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겨드랑이 털난 여자와 함께 당당한 여성분이시네요. 자, 우리 수염난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제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그래서 잘못된 제모 방법, 쪽집게라든지 아니면 면도기, 이제 다이소는 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올바른 제모 방법으로 올해는 꼭 비키니를 입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못 볼 걸 보겠네요, 사람들은. 같이 안 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무분별한 제모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적당한 제모와 깨끗한 채모 관리로 올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도사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시키고 그러요, 진짜. 자. 다시 할게요. 다시. 잠깐만요. 엄마. 겨드랑이 털 처음 봐? 뭐가 어땠어? 웃지 마.